안녕하세요. 볼링 어디까지 쳐봤니? 오정근 코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볼은 엘리트 브랜드의 에일리언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자, 에일리언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의 재원을 살펴보면은 자, RG 값은 2.50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퍼런스 값이 0.053, 그리고 매스 바이어스 디퍼런스 값이 0.019입니다. 네, 변화가 좀 활발한 변화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생소하신 분들은 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예전에 2013년도쯤에 아마 엘리트라는 브랜드에서 에일리언 모델이 출시가 됐었고요. 그 이후로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이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엘리트라는 브랜드는 좀 생소하긴 한데요. 저도 직접 굴려보는 거는 처음 굴려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좀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브랜드로 들었습니다. 재원상으로 살펴보고 이제 외피적인 부분으로 보자면은 포스 시리즈와 약간 비슷한 느낌, 조금 더 변화가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랭스 부분은 어느 정도 빠지면서 외피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좀 강한 느낌도 줄 거고, 백엔드에서 모션이 좀 많이 날렵하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레이아웃은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핀 거리가 좀 짧은 편이라서 핀 다운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볼은 제가 핀 다운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But not today. Just stay. Just stay. 자, 지금부터 이제 엘리트 에일리언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의 이제 테스트 영상을 보실 건데요. 한번 이제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스무스하게 잘 뻗어나가고 잘 들어왔어요. 잘 보시면은 타겟이 13보드 정도 통과를 했고요. 브레이크가 약 한 2쪽 정도 형성이 돼서 일산 포켓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많이 좀 액션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투구 때는 이제 타겟 보드를 좀 내려봤어요. 스탠스와 타겟을 좀 내려서 스탠스 한 3쪽 정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타겟 보드는 15보드 정도 이제 통과를 했어요. 자, 보시다시피 타겟 보드가 조금 안쪽으로 기름을 태워서 나가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약 한 4쪽 정도, 4보드에서 5보드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켓팅이 됐지만은 13이 조금 얇게 포켓팅이 되면서 히팅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햄핀이 섰습니다. 핀 액션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묵직하고 핀이 발 깔아줘 주면서 핀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투구는 조금 더 내려가 봤어요. 조금 더 내려가서 바깥에 월을 이제 겨냥을 해서 쳐봤고요. 타겟 보드가 17보드 정도 통과를 했고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바로 전 투구랑 비슷해 한 5보드 정도 정확하게 포켓팅이 돼서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투구도 17보드 지나갔고요. 조금 얇게 포켓팅이 됐습니다. 템핀이 좀 나갔어요. 타겟보드 17보드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스윙이 좀 잘 나왔다. 타이밍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게 나왔던 투구였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약 한 4보드 정도에서 마지막이 기가 막히게 말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히팅이 강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말고 들어가는 액션이 강해서 9번 핀이 테이블로 남았고요. 첫 번째 투구는 살짝 바깥으로 좀 이제 나갔던 것 같아요. 한 16보드 정도 지나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볼이 오일을 타고 갔을 때랑 벽을 만났을 때랑 조금 반응하는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외피의 마찰력이 워낙에 괜찮다 보니까 레인 경계를 느끼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받았어요. 많은 테스트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일 존 안에서 오일을 느끼면서 쳤을 때랑 이제 바깥의 경계를 느끼면서 쳤을 때랑 좀 다른 점이 없잖아 있지만은 충분히 마찰력 자체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자체가 많이 까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백엔드가 강력하면서 묵직한 느낌으로 좀 들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핀 액션 보이시죠? 핀 액션이 엄청 괜찮아요. 핀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번에 스윙 괜찮았어요. 스윙도 한 번에 쭉 나가줬고,
타겟 보드도 정확하게 지나갔고 브레이크도 가장 좋은 자리 입사각이 잘 만들어지는 보드에서 꺾여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포켓팅이 되는 영상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슬로우 모션을 한번 볼게요. 공이 지금 16보드, 17보드 사이 이 정도로 지나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 브레이크는 지금 3보드, 3보드 정도 이 정도에서 꺾여 들어가서 정확하게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핀 액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슬로우에서 1번 핀을 때리고 4번 핀, 그 다음에 5번 핀, 9번 핀을 때려줘야 되는데 끝까지 말고 들어가면서 8번 핀을 때렸는데 9번 핀이 탭이 안 쓰고 정확하게 이제 스트라이크가 이제 발생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9번 핀이 탭이 쓸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공이 때려줘야 되는 핀이 있는데 이걸 말고 들어가는 게 되면 요새는 이렇게도 스트라이크가 많이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크게 뭐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겟 보드가 15보드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바깥쪽 미스를 했어요. 공이 뭐 한도 끝도 없이 나가요. 이거 보이시나요? 공이 절반이 걸쳐 있어요. 이거는 뭐 공이 좋다 뭐가 좋다가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야, 외줄 타기를 그냥 아무튼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다음 슬로우 영상 한 컷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보드 정도 지나갔는데 볼이 막 쭉쭉 뻗어 나가네요. 이번에도 걸치나요? 이번에도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이런 영상이 나오기는 쉽진 않은데 생각보다 괜찮은 영상을 하나 건졌네요. 이번에는 이제 서포터를 착용을 하고 한번 쳐봤는데요. 처음에 서포터를 지금 착용하자마자 한번 바로 굴려봤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서포터를 착용해서 나름대로 올라가서 쳐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아델을 빼고 쳤던 스윙의 폭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 스윙 궤도가 이제 바로 바뀌지가 않으니까 아델을 끼자마자 똑같은 스윙으로 내보내려다 보니까 공이 일찌감치 겉으로 빠져버려요. 이런 거는 그냥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델을 착용하고 지금 타겟은 13보드 정도 지나갔어요. 브레이크 한 2쪽 정도 형성이 됐는데 1번을 두껍게 때리면서 스트라이크가 나왔지만 4번 핀과 10번 핀이 좀 늦게 넘어가는 액션이 나왔고요. 그래서 다음 투구에 바로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비슷하게 지나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아델이 꼈다고 해서 위쪽으로 좀 이제 회전이 줄을 거라고 생각하고 앵글을 작게 쓴다고 생각하고 위쪽으로 조금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반응을 좀 많이 마찰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마찰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바로 원투로 넘어가는 현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인을 잡았을 때는 마찰이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좀 약간의 미스에도 좀 급격한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수정을 해서 조금 더 스탠스와 타겟을 내려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탠스를 좀 내려봤고요. 스탠스를 내려서 한 14보드, 13보드 사이를 지나갔는데 이번에도 히팅이 강했어요. 그쵸? 첫 번째 아델을 끼고 쳤을 때 영상하고 이제 비슷하게 두껍게 포켓팅이 되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델을 끼지 않고 쳤던 상황에서 지금 아델을 끼는 상황을 테스트를 할 때 보통 제가 이제 그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편차가 존재를 했는데 그 편차만큼 옮겼는데도 너무 강하게 마찰을 하면서 까불어가지고 조금 더 오일 경계를 안쪽으로 태워봤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스탠스 마지막 릴리스를 하는 지점이 약 한 3보드 정도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타겟은 15보드, 3번 스파트를 정확하게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는 약 3보드 정도 정확하게 포켓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동안 제가 일반 팔 아델을 하고 쳤을 때랑 아델을 끼고 쳤을 때랑 존재했던 편차가 이 볼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 항상 같은 스톤컵 정비로 제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볼이 일단 스트로커 트위너 타입에게는 마찰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크랭커 타입보다는 스트로커나 트위너 타입 분들이 조금, 그리고 크랭커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좀 빠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포켓팅이 되고 마찰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로 이제 슬로우로 한번 보실게요. 자, 14보드 정도 지나갔고 브레이크가 두 쪽에서 한쪽 사이 경계선에서 정확하게 포켓팅이 되고 있어요. 자, 아델을 껴서 회전이 많다가 아니라 아델을 끼기 전과 후의 이 회전 양은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한 4바퀴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스피드가 빠른 볼러가 아니기 때문에 아델을 꼈다고 해서 완전히 짝대기처럼 훅이 많이 짧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훅은 구사가 되는데, 이제 회전의 질이라든가 입사각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겠죠. 충분히 사이드에서 이 정도 입사각을 만들어내면서 마찰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네. 자, 다음 슬로우 영상 보실게요. 이번에도 거의 같은 자리에 떨어져서 같은 곳에서 이제 날아갔어요. 오, 탭이 섰는데 좀 얇아서 자, 이런 걸 보고 핀액션이라고도 하죠. 핀액션이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핀액션 TV 이제 황코치님,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 그쵸? 한번 봅시다. 자, 요번에는 조금 안쪽으로 지나갔어요. 그쵸? 16보드 정도 지나갔네요. 당연히 안쪽을 같은 스탠스에서 한 보드 정도 안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약 2보드에서 2.5보드 정도가 안쪽으로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꺾이는 지점이 약 한 4보드 정도에서 꺾였고요. 포켓팅은 아주 괜찮은, 핀액션도 공이 1번, 3번, 5번 때리고 9번까지 때려주는 정확한 일선 포켓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영상을 전부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괜찮다라는 느낌. 동일 수입사 리엔지 컴퍼니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피라미드 브랜드랑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렸던 브런트 포스의 느낌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블러드문 인피니티랑도 좀 많이 흡사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핀이 좀 묵직하게 잘 차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일단 외피의 마찰이 좀 좋습니다. 생각보다 유막이라 그래요. 이제 공을 던지고 나서 이제 기름 트랙에 이제 오일이 묻고 나 계속 닦잖아요. 닦고 치고 하면서 이제 샌딩볼 같은 경우에 유막이 생기게 되는데, 그 유막이 조금 빠르게 생기는 느낌은 받았고요. 하지만 그 유막이 생겼다고 해서 액션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는 이제 쉽게 보질 못했고, 치면 칠수록 괜찮았던 것 같아요. 테스트 영상을 찍을 때 처음에 몸 푸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초반에 볼을 다루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느낌 자체가 조금 어려웠는데, 유막이 살짝 입혀지고 나면서 테스트를 할 때 뒤에서 보셨던 분들이 샌딩볼 맞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유막이 생기면서 점점 이제 컨트롤하는 게 편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쉽게 쳤던 것 같아요. 쉽게 테스트 영상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림과 같은 장면들도 몇 개 연출이 됐고요. 생각보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것 또한 이 가격 대비 성능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샵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피라미드의 하이 퍼포먼스 볼보다는 1만원, 2만원 정도가 조금 비싼 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생 브랜드가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매니아층이 있었던 브랜드고, 하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해서 그랬는지 볼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리엔지 컴퍼니에서 총판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돼서 들어온 볼이고요.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8월 31일에 제2회 피라미드 아마추어 볼링 대회가 시흥 105 신도시 라이노 볼링 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회 피라미드 대회의 지정부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금이 상당히 높아요. 아마추어 프로암 게임이 아니고 순수 아마추어 게임에서 예선 참가비 2만원, 예선 통과하고 결선 참가비가 3만원이고, 결선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총 5만원이겠죠. 5만원의 지정부를 사용하시면은 1위가 500만원이고요. 2위가 200만원, 3위가 100만원. 이 정도 규모의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상금이 뭐 이것저것 상품까지 포함하면 약 1,500만원 수준에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저도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연습을 한 것과 안 한 거는 너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저 또한 그걸 많이 느끼고 몸이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항상 하고 있지만은 이런저런 핑계로 연습량이 절대 받쳐주지 못하고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잘 칠 수 있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선 통과만 해도 정말 잘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출전을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7월 22일부터 지정부 선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지정부 선 접수는 리엔지 컴퍼니에서 이제 볼을 수급을 받고 있는 프로샵에서 지정부를 구매하신 후에 등록을 먼저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8월 1일부터 일반 접수는 리엔지 컴퍼니 네이버 카페죠. 엑서텍에서 접수를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정부가 에일리언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과 패스터전 엑스 어택, 제가 이전에 바로 리뷰해드린 볼이죠. 두 가지가 이번에 제2회 피라미드 대회의 지정부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